저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약한 여자 지켜주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순실이 나를 질투했다. 정윤회 씨가 이 최순실 씨의 전 남편,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세 이 정윤회 씨가 드디어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윤회 씨가 속내를 밝힌 건데요.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윤회 씨의 인터뷰를 음성 대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심경을 물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집중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주변에 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시골로 왔습니다.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나일 겁니다. 그분이 처음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같이 일했으니까. 그땐 보좌진이 나 혼자였어요. 한 번도 법적인 잡음이라든지 지금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과거엔 새벽 3시 전에 잡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해가 좀 되긴 되네요. 저 음성대역으로 들어보니까. 근데 이영수 원장님. 네. 내가 있었을 땐 이렇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쏙 들리네요. 예. 정윤회 씨가 있었을 때 이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좋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하고 관계 속에서 충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걸 했는데 본인이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탈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리 소문 없이 잘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네요. 네, 또 인터뷰 내내 대통령을 그분이라고 칭하고 있고 또 가장 이번 사태에 안타까운 사람이 자신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1998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모셨던 분, 말하자면 보좌관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쭉 인터뷰를 보면 지칭을 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그분으로 보면 뭔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좀 포함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개인적인 그런 충성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지난번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났을 때에도 본인이 이 사건, 문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누군가가 불장난을 한 것이다. 비서는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뒤에 있는 최순실 씨를 그 당시에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때도 이혼을 하면서 말하자면 부부 생활 중에 있었던 그 가정사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보장하고 입을 다물기로 한 점, 이런 점들도 이런 인터뷰 내용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충성심과 함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의 여성으로 또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단 의견이신 거예요. 어쨌든 인터뷰 문맥상 봤을 때.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심경을 첫 번째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는데 두 번째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왜 충성을 다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성격이 좀 남자다운 편입니다. 약한 여자를 보면 지켜주고 싶은, 당시 그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약한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아버지 문제가 그분을 참 힘들게 했거든. 그걸 지켜보면서 어떤 공명심이 생기더라고. 그 마음 하나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글쎄요, 약한 여자 지켜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수 변호사님, 저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하고 좀 다르게요. 이렇게 먼저 여성이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는 면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지역구 관리하고 할 때 보면은 그건 이제 여성 정치인에 갖고 있는 어떤 좀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정윤회 씨도 그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저게 어떤 사적인 애정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좀 약하다라고 들려지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셨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측은지심 같은 것도 좀 그런 연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정윤회 씨를 98년 국회에 들어와서 당시 이제 의원이었죠.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기억하는 분들은 굉장히 말도 이렇게 톤도 낮고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웃음소리도 크고 말소리도 크고 이런 좀 튀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정윤회 씨는 전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민정선 씨, 과거 인연은 최순실 씨가 확실히 길지만 정윤회 씨도 문고리 3인방을 직접 뽑을 정도로 그렇죠. 어쨌든 박 대통령의 신임이 있었는데 두 사람 간의 무게추에 정윤회 씨는 그때 당시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사실은 94년 최태민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 일종의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가 모든 역할을 할 적에 그 안에 스텝으로 같이 참여해서 사실은 최태민 씨하고 같이 최태민 씨의 보좌 역할도 같이 했다고 나올까요? 사망 직전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와서 이제 부부가 98년대에 내려가서 사실은 같이 정치적 보좌는 같이 시작한 거고, 그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임무는 이 정윤회 씨가 훨씬 더 많이 한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특히나 대통령이 되신 이후로 이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한테 상당히 밀린 측면이 있다. 아하. 예,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게 아쉬움을 좀 표시한 그런 언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밀렸다, 권력 싸움 밀렸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그 현재 심경에 들어봤다면, 그럼 저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아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얘기에서는 어떤 정윤회 씨가 입장을 밝혔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내가 있을 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내 앞에선 그런 일을 벌일 수 없었어요. 구조상.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 건 이혼 후에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보조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거기에 몸담고 있을 땐 하여튼 나를 질투하긴 했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을 질투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의미의 질투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랑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만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의 그 질투의 근원은 권력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옆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본인의 힘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옆으로 다가가서 힘이 자꾸 커지는 걸 최순실 씨는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결국 나를 밀어냈다는 의미인데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이 질투도 질투지만 내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예,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왜 정윤회 씨는 조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 2014년 말에 있었던 그 소위 십상시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그게 다 사실 아니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럼 정윤회 씨가 그러면은 최순실 씨 다음 넘버 2였다고 하던데 왜 조사를 안 해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내가 있을 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충신과 간신은 또 하나의 차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충신이고 아하. 지금 최순실 씨는 간신이다. 내가 간신을 제대로 관리 못해 미안하다. 그 간신이 나를 질투해서 충신이 밀려난 거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걸 어찌 보면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인터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과거 이 정윤회 씨의 아버지 정관모 씨도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했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신 분?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게. 네, 말을 정리해 보자면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서로 달라서 이혼을 한 사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그 정관모 씨가 그 전체 얘기 중에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상당히 신뢰하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뒤로 좀 밀리는 예. 그런 형국을 빚었고 그것이 하나의 불화라고
불화로 이렇게 작동했고 그것이 이혼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간은 물론이고 부부간에도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네, 듣고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 보좌 스타일이 지금 정윤회 씨는 어떻게 보면 좀 조용조용하고 상당히 치밀하고 침착한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최순실 씨의 경우는 과시하고 뭔가 자기 그 드러내고 뭐 그냥 거칠고 그런 보좌 스타일인데다가 정윤회 씨에 비해서는 최순실 씨는 권력욕, 금욕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강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의 그런 그 정치적으로 키워서 말하자면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뒤에서 권력을 향수하려는 예. 그러한 욕구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게 아마 정윤회 씨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뭐 네 분의 말씀 들어보고 음성 대역으로 준비한 세 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대충 흐름은 민영수 선생님. 모든 잘못 다 최순실에 있다는 인터뷰 흐름 같아요. 그렇죠. 흐름이 대통령은 보호하고 싶은 더더구나 대통령이 정윤회 씨가 보기에는 약한 여자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그게 지금도 흐르고 있다. 관통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야, 이 최순실 씨의 권력력이라는 게 남편도 그냥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꼭 과거 그 4.19 때, 3.15 부정선거 4.19 때 그 자살한 이기붕 부통령 그 부인 박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예. 박마리아 여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마리아 씨에 대한 그 준하는 그 정도의 권력력인가 싶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도 좀 국민들 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닌가. 2005년 대통령이요? 초에 2005년 초에 그러셨잖아요. 정윤회 씨는 내 곁을 이미 2007년에 멀리 떠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정윤회 씨는 최근까지도 이혼하기 전까지 대통령 곁에서 일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2007년 이후에도 대통령을 보좌한 걸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자꾸 그때도 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닌가. 정윤회 씨가 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적어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2010년, 2011년 이때까지는 정윤회 씨가 분명히 일을 했다는 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때 그랬잖아요. 이미 내 곁을 오래전에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또 정윤혜 씨가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다른 인터뷰를 보면 그 딸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5살부터 그렇겠죠. 애 예.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그냥 그 응당 처벌 받아야 되면 처벌 받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이 그 정윤혜 씨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마 이렇게 좀 그 외부하고 전혀 연락이 안 닿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그러면 뭐 전처야 뭐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건 통해 가지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처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런 여지는 없겠지만 딸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 지금 독일에서 혼자 있으니까 엄마 예. 없이 뭐 정윤혜 씨가 딸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뭐 역할을 해준다면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더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진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내가 뭐 알았다 그러면 몰랐어. 내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는 이유는 다 옳게 하려고 노력도 다 해오고 나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없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오로지 그냥 신령 갖고 잘 한번 해보자. 예.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자. 그 신령 갖고 이랬을 뿐이야. 근데 얘기를 쭉 이쯤 되면 들어보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도 이렇게 안타깝다. 나도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껴서 뭐 유감스럽다라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 기사를 쭉 보면 정윤회 씨가 굉장히 이렇게 잘 짜서 이 기사에 인터뷰에 응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2014년 12월 10일에 출석을 해서 그 당시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밝혀야 된다. 나는 결백하다는 걸 그때 한번 밝히고 지금까지 쭉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데 이번에도 아까 인터뷰 내용 보면은 본인은 충신, 최순실 씨는 간신.
그리고 대통령은 약한 여자. 대통령 2차 사과할 때 그 약한 여자의 모습 보여주는 거 동정시 유발한 거 생각보다 그 당시 뭐 사과가 아니네 맞네 있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 우병우석이 팔짱 낀 사진 하나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도 유발하고 그리고 본인은 확실하게 이 사건 관련 없다는 것도 표현하고 이 잘못은 최순실 모녀에게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인터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윤혜 씨 말대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정윤혜 씨와 관련해서 지금 뭐 검찰에서건 어떤 뭐 내용에서 정윤혜 씨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윤혜 씨가 무언가 이런 데 연관이 있다면 이제 누군가의 양심 선언이나 그런 진술들이나 거의 기초로 한 뭐 증거들이 나와야 뭐 정윤혜 씨와 관련해서도 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아직까지는 정윤혜 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키워드를 한번 다시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남편을 질투만 안 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관청 경정의 보고서에 그 박관청 경정이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위 최순실, 2위 정윤혜 씨로 나오는 게 부부가 적어도 부부가 한꺼번에 부부로 지낼 적에는 대통령을 갖다가 비선실세로 대통령 주변에서 1위, 2위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3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관청 경정이 정말 그 뚫어보는 그 판단의 저런 언급이 그걸 갖다가 반증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정윤혜 씨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송구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최순실 씨한테 밀려서 나는 무슨 특별히 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